치료사들은 실제 환자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 아주 특별한 훈련 방식, 훈련 집단 모델입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의 치유사의 교육입니다. 이 주제의 핵심을 바로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시작할게요. 정신치료사는 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?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이론만 외우는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아주 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전문가들은 보통 치료사 훈련에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.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있고 또 경험 많은 치료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죠. 공인된 리더에게 지도 감독,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필수고요.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,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훈련 집단이라는 겁니다. 정말 강력한 방법이죠. 이건 뭐냐면 훈련받는 치료사들이 직접 환자가 되어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거예요. 일종의 체험학습 환경인 셈이죠. 여기서 이들은 이론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집단 역학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게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, 미국의 청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한국의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그 뿌리가 된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사례죠.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명확한 흐름이 보여요. 1940년대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중심이 된 학회에서 시작됐는데 60년대, 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가 확 커지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1974년에는 공식적인 훈련 기준까지 만들면서 하나의 표준화된 전문 분야로 다리 잡게 됩니다. 이제 세 번째 파트, 한국의 훈련 공백입니다. 자, 이제 시선을 1990년대 후반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. 당시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집단 치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. 이게 좀 독특하면서도 아주 시급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때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심이 큰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해졌는데 문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인력을 채워야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공백이 드러납니다. 데이터를 보면 가장 경험이 많아야 할 정신과 전문의의 참여율은 다른 직군에 비해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. 더 큰 문제는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지도 감독, 즉 슈퍼비전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겁니다. 당시 이후 이우경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는 점점 줄고 집단 치료가 다른 정신보건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거죠. 리더십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고 이건 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. 바로 이 위기감이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불러오게 됩니다. 네 번째 파트, 치료사를 위한 시뮬레이터입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우경 박사가 당시 한국의 상황에 딱 맞게 설계한 아주 새로운 훈련 모델을 내놓습니다. 이 모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료사를 위한 비행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조종사가 실제 비행에 나서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온갖 위기 상황을 겪어보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 환자를 만나기 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미리 경험해 보는 거죠. 훈련 세션은 총 3시간인데요.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. 먼저 첫 90분은 경험 집단 시간이에요. 훈련생들이 직접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집단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90분은 사후토론 시간입니다. 방금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론과 리더십 기법 등을 다 같이 분석하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. 이 모델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. 예를 들어 리더는 위에서 가르치는 권위자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머리로 분석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바로 이 훈련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상호작용 그 자체에 집중해서 배운다는 점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파트, 훈련실 내부입니다. 그렇다면 이 비행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그 현실은요, 정말 날 것 그대로이고 때론 굉장히 힘들고
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. 사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들도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턱 막힙니다. 바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, 그 취약성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. 집단 안의 긴장감이 점점 차오르면 그 좌절감과 분노는 종종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. 바로 책임자인 리더죠. 리더가 집단 전체의 불안과 분노를 대신 맡는 일종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. 여기 지영과 경아 두 참가자가 있었는데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정반대였습니다. 지영 씨 같은 경우는 리더를 향해서 날 얼마나 깨때릴 수 있는지,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,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. 이 말 한마디가 리더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날 것 그대로이고 또 얼마나 도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. 리더의 진짜 과제는 바로 이런 날선 갈등을 모두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바꿔내는 데 있습니다. 6번째 파트, 취약성을 통한 학습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격렬하고 솔직히 말해 때로는 아주 불편하게까지 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교훈은 대체 뭘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이 훈련 모델이 보여주는 건 진짜 유능한 치료사가 된다는 게 갈등을 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. 그것도 먼저 내 안에서,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 안에서 그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치료사의 여정과 환자의 여정이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.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안내하려면 치료사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과연 진정한 전문성이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걸까요? 아니면 그 지식을 넘어 자기 자신과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일까요? 특히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말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